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드디어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 3법이고요. 둘째는 국회 차원의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인데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는 이제 괜찮은 거죠? 방역 다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방역 잘 했고요. 네. 예. 이 코로나19 대책 특위가 어제 구성이 됐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지난 5일에 여야 합의가 됐던 문제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국회가 물론 이제 일처리가 항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느린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명칭 가지고 지역 우한 폐렴 특위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조정. 명칭 문제가 있었군요. 네. 예. 조정이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 금주 초에 이제 발족하려고 하다가 그 국회에 그 확진자가 방문해서 행사를 치르는 곽상도 의원 행사에 참여 그런 것 때문에 국회 전체를 문을 닫고 소독하는데 또 며칠 소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위원장이 되셨는데 네네. 왜 어떻게 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어떤 점을 인정받으셔서? 글쎄요. 제가 이제 행정 경험이 여러 면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서 여야 간의 의견을 잘 조정하면서 이 문제는 정쟁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또 종합적인 감염병에 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좀 점검하라 이런 취지의 특위니까 아마 저를 갖다가 이렇게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정부의 행정 조직이 하는 일인데 국회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이제 이 감염병에 관해서 홍역을 한번 치렀었죠. 그런데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했는데 막상 그게 지나고 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동안 논의되던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코로나 3법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감염병 관련해서 보면 아직까지 역학조사관이라든가 감염관리 그 전문 인력을 제대로 육성하고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점검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또 감염병의 전문 병원이 현재 2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권역별로 좀 확실한 숫자를 확보해야 하고 백신 연구 개발 같은 것도 정부가 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효과가 있거든요. 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데 또 대구 경북 지역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 이들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늘 예비비를 그냥 투입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다. 감염병이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학생들 지금 그 등교를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돌봄 지원 강화 이런 것들도 제도화하고 좀 더 강화시켜야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위 활동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대부분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 장기적인 법제화, 제도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당장 급한 것은 코로나19의 그 확산 방지 대책. 특히 이제 현재 치료 격리하고 있는 병원에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지만 국회에서도 그것을 독려하고 지원해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얻게 될 교훈 이런 것들 좀 법제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당장 이번 사태 종식을 위해서 좀 국회가 협력할 만한 일은 없습니까? 가장 급한
급한 것은 추경이 통과하죠. 아, 추경이요? 네, 이제 다음 주 초에 정부가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예결위로 넘겨서 상임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고 예결위로 넘겨서 신속하게 통과돼야 되는데 아마 위원회 간에 서로 좀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특위에서 조정해서 추경안이 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특위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의 규모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10조 원이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 전문가기도 하시니까요. 메르스 당시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대표였었죠. 그런데 11조 규모의 그 추경을 18일 만에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줬던 그런 일이 있었죠. 이번에도 되게 그것보다는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추경이라는 게 또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추경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 오셔서 야당 사당 대표들과 의논을 하면 더 윤곽이 되지겠습니다만 추경은 아마 2월 국회 그러니까 3월 17일까지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2월 국회 안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마음 같아서는 그거보다 더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선 예비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겠죠. 예,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추경 좋은데 이 코로나 핑계로 자꾸 딴 거 이것저것 끼워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순순히 합의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야당은 당연히 그런 거 따지겠죠. 또 정부나 여당도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다만 추경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요새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그리고 우리 함께 극복하자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제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또 빨리 확산시켜서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 가령 임대료 경감액의 일정 금액을 그 사람이 내야 할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경감해 주거나 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같은 분은 세금을 경감해 주거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의 상품권 같은 것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그 오늘의 상품권을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상대로 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를 옛날 외환위기 때 금모기와 같은 이 코로나 사태 극복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래야 빨리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좀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거긴 뭐 돈이 얼마나 듭니까? 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대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 200억 정도면 충분히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추경 예산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추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어요. 네네. 요거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검역법은 그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를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고쳐진 내용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수적인 마스크라든가 의약품 이런 것들의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근거가 없었나 보죠, 그게? 네, 명백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이상의 경보의 경우에는 취약 지역이나 취약 사회복지 시설 같은데 종사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 마스크 지급을 정부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넣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관이나 방역관의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30명이었는 걸 100명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해야만 대책을 취할 수 있고 차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런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이 없었거든요. 예. 이게 메르스 사태 때부터 예를 들면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분은 그런 네.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분인데 네.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못 믿겠다 해서 허가를 안 해준 것을 예.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네.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인과 약사 등이 역학조사관이 네. 감염자나 감염의 의심자들을 해외여행을 하면 그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부할 때 특히 예. 제일 큰 것은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소위 슈퍼 전파자라고 생각해서 네. 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본인은 뭐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자가격리 등을 만일 거부하는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네.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들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 법들이요.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법들이? 이제 시행령 만들고 하면 되지만 이 법은 예. 제정법이 아니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개정한 내용들은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조항에 따라서. 네, 조항에 따라서. 그런데 준비를 거쳐야 될 것들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준비를 거쳐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어서요. 예, 그렇군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의원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사당 대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가시지는 않으시죠? 저는 안 가죠. 네. 예. 어떤 얘기가 좀 주로 오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전 국민이 우리 힘내라 대구 경북 우리 함께 극복하자 이런 그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 정치권이 네. 이것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대구 같은 곳에서 이성주 그 대구의사회장이 어제 의료 인력 부족해서 걸기 촉구 공문을 보냈더니 하루 사이에 250명의 의료인이 대구로 모여드는 그런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티각태각하고 정쟁에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걸 묻고 따지고 하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제 정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도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네네. 어제 이제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설화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홍익표 대변인은 그 방역 전문가들이 방역 체계상 그 방역의 방법으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용어를 전문가들이 쓰는데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단어 선택에 오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그 진위를 홍익표 의원이 얘기한 것의 진위는 아실 텐데 그만 이것이 정쟁의 대상으로 된 것은 안타깝지만 홍익표 대변인이 사실은 그 직후에 기자들 질문에 뭐 이동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보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표를 했고 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 국민들이 안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전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는 말로 하여간 분명한 해명을 하셨죠.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어제 박능우 장관의 대정부 질의도 그렇고 약간 정부나 여당 청와대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박능우 장관 말씀은 31번 환자 이후 확진자 이후에는 중국에서 온 사람에 의하여 전파된 경우는 없었고 전부 국내에서 지역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그 말은 사실이니까 지금은 새롭게 논쟁을 만들어내는 뭐 중국이 입국자 금지라든가 이런 쟁점보다는 우리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단체 신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그 정보를 어제 다행히 제공했습니다만 그 제공된 정보를 이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넣어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의심 환자들을 자가격리 그다음에 검체 감염소사 이런 걸 통해서 차단을 하고 확산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일에 정치권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고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